무더위에 바다와 계곡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수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물놀이 사고는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쉽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오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조난 위험이 높아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일명 차박이 인기입니다. 밤새 시동을 켠 채 차박을 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법을 주제로 특집 헬로티비 뉴스 준비했습니다. 먼저 무더위에 바다와 계곡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옛 말이 있는데요. 위급한 순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수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한식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왔습니다.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는 바다. 신나게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고 파도에 밀려가면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땐 몸을 세우지 말고 침대에 눕듯이 누워 구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일명 잎새 띄우기로 불리는 생존 수영입니다. 제가 계곡 등에서 물놀이 중 물에 빠졌다는 가정하에 생존 수영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에 힘을 뺀 뒤 양팔을 넓게 벌립니다. 이때 고개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넓게 펴니다. 들숨과 날숨에 물에 가라앉았다 떠오르는 차이가 보이는데 폐 속 공기의 양에 따라 부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존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호흡으로 어깨를 열므로써 자가 부력을 이용해서 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든 계곡이든 물에 빠지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요. 119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영에 자신이 있으시더라도 직접적인 구조는 삼가해 주시고 뜨는 물체나 막대기 같은 걸 이용한 안전한 방법으로. 최근 가자 봉지에는 질소가 들어있어 봉지 2개만 가슴에 안고 있으면 뜰 수 있습니다. 또 빈 페트병을 겨드랑이에 끼우면 부력이 생겨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물놀이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계곡과 하천에서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은 전북 진안의 하천 사고. 강원 양양에선 계곡에서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렸던 3살 아이가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 147명 중 대부분은 하천과 계곡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수욕장보다 3배가 넘는데 주로 수영미숙이나 안전부주의, 음주수영이 원인입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곡에서 갑자기 허우적대는 남성. 이때 필요한 건 익수자가 잡을 수 있는 구조 물품을 사방에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구하겠다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119에 신고를 부탁해 주시고 근처에 인명구조함이 있으면 안에 구명환이랑 그리고 로프 여러 가지 구조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근처에 페트병이나 구명보트 등 물에 뜰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이 물에 빠졌다면 생존 수영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물인 계곡이라도 힘을 빼면 물에 뜨는 만큼 두려움을 이기고 구조의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입새뜨기라고 해가지고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몸을 뒤쪽으로 젖히면서 팔을 벌리고 고개를 뒤쪽으로 드시면 조금 더 힘도 체력도 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구조가 될 수 있을 동안 시간을 더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크 무늬 입으신 분 AED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 없습니다. 익수자를 구조했다면 의식 여부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식 상태랑 호흡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의식 호흡이 없을 경우에는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이 동반된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구조 물품이 있는 곳에서 안전한 장비를 갖추고 준비 운동 후에 하는 물놀이. 이런 기본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휴가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일행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겠죠.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물놀이 사고는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방법,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의 한 계곡.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계곡 안이 붐빕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하다 자칫 익수자가 발생하면 먼저 119 신고 전화부터 걸고 익수자를 즉시 물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이때 무모하게 구조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물건을 이용해서 구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익수자가 밖으로 나왔다면 먼저 평평한 곳에 눕히고 고개는 옆으로 돌려 고정합니다. 그리고 유두선과 가슴 중앙, 단단한 뼈가 만나는 지점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손에 깍지를 끼고 무게를 실어서 5에서 6cm 깊이까지 깊게 누르고 이완시켜야 합니다. 속도는 1초에 2회 정도로 빨라야 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억지로 하기보다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만 시도합니다. 119 상황실에 응급처치 안내를 해주는 저희 직원 멘트에 따라 침착하게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하여 억지로 물을 빼내려 배를 누르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토 등 인공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않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만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47명. 사망자 발생 시기는 휴가가 집중되는 8월 초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수영 미숙과 안전부주의, 음주 수영이 뒤를 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방법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슴 중앙 5cm까지 깊게, 속도는 1초에 2회로 빠르게.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오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떠났다가 외딴 곳에서 조난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네, 꼭 가야 한다면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극지를 경험한 남영호 탐험가 만나보겠습니다. 오지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기반 편의시설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떨어져 있고 그 흔한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그런데도 가는 이유는 뭘까 보면 자연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도시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그 자연이 전해주는 소리 이런 것들이 나를 또 힐링시켜주고 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조난 당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는 경우예요. 정해진 탐방로에는 일정한 거리마다 내 위치 표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도 119에 전화를 했을 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벗어났을 때는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정확히 어디 있다라는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행 중의 사고는 대부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거에 목표를 두고 내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해버리면 내려올 때 그 체력을 쓸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풀리거나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밤이 되고 비까지 내리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체온증이 올 수 있죠. 요즘 들어서 보면 바닷가, 특히나 무인도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경우 많아요. 해상 사고의 문제는 대부분 섬 내에서보다는 섬을 찾아가는 과정, 거기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 조류의 때를 맞추지 못해서 멀리
동해상으로 빠져버린다거나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표류를 하는 경우 많죠.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밤이 되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몸이 젖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와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시는 게 무인도에 들어갈 때는 이곳이 입도가 허가가 된 곳인지 깊은 산골짜기에 있을 경우에는 핸드폰이 잘 안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개방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바다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육지에서 보통 60-70km에는 보통 다 통신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이 물에 젖지 않도록 잘 패킹을 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근처에 어떤 섬이 있는지 보고 그 섬의 이름과 그곳으로부터 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전달을 하면 신속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2020년부터 모든 자동차가 캠핑카로 개조가 가능해지면서 자동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이 인기입니다. 네, 하지만 날씨에 따라 밤새 시동을 켠 채 차박을 하는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박은 경치 좋은 곳에 나만의 공간을 둘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해질 무렵 친구나 가족과 함께 차를 세워두고 근처에서 소풍을 하는 이른바 차크닉을 하기도 하고 차 트렁크에서 바람을 맞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어보기도 합니다. 차를 세워두고 시민들이 풍경을 즐기는 곳으로 유명한 대구의 동촌 유원지입니다. 평일에도 차가 가득하고 주말이면 바로 만차입니다. 저희는 여기 되게 좋아해서 매주 한 번씩은 꼭 오는데 그리고 물 흘러가는 것도 보고 영화 보고 하니까 너무 좋고 일단 되게 바람도 좀 선선해가지고 야외에서 음식 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즐기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왔지만 언짢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튼다면서 밤새 시동을 걸어두는 민폐 차박 쪽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몇 시간 동안 이제 시동을 끄지 않아서 사실 되게 시끄럽잖아요. 시동을 켜놓으면. 그리고 매연 냄새도 너무 심했고 해서 제가 결국 차박을 포기하고 집에 갔습니다. 피해도 피해지만 밤샘 시동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산화탄소가 많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차가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서 외부로 공기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차량의 그 주행 속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에 의해서 배출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가 정차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는 외부로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매우 힘듭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 석유 등 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데 색도 냄새도 없어 농도가 짙어져도 알아채기 힘듭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기 십상이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무시동 상태에서 냉난방기를 이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연소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는 전남 고흥에서 50대 고등학교 동창 4명이 차박을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손쉽게 떠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 차박.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